권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치나 거대한 비즈니스 세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권력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가는 병원이나 상담실 같은 곳 말이죠. 오늘은 바로 우리 일상 속 관계에 숨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권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되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는 문제예요. 특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질문이 훨씬 더 주요해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 보면서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 속 권력의 진짜 모습은 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은 바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권력입니다. 좀 놀랍게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행동 자체가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연스럽게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아주 미묘한 권력 관계를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권력하고 권위를 막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여도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개념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권력은 상대가 동의하던 안 하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 그 자체에 가까워요. 반면에 권위는 상대방이 네, 당신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동의해 줄 때 생기는 권리 같은 거죠.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이라는 건 실제 현장에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권력에는 크게 5가지의 다른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합법적 권력, 전문가적 권력, 보상적 권력, 준거적 권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압적 권력까지. 이 5가지 힘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는 합법적 권력입니다. 이건 축구 심판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심판이 경기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공식적인 역할과 모두가 따르기로 한 경기 규칙에서 나오는 거죠. 이처럼 규칙이나 지위에 따라 주어지는 힘이 바로 합법적 권력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적 권력인데요. 이건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 말을 믿고 따르는 걸 생각하면 쉬워요. 특정 분야에 대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 전문가야 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생기는 힘이죠. 그 지식과 기술 자체가 바로 권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상적 권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뭔가 좋은 걸 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와요. 필요한 자원을 주거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요.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권한, 이것도 보상적 권력의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죠? 네 번째는 준거적 권력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데요. 한마디로 매력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에 괜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실어주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는 강압적 권력입니다. 이건 방금 본 보상적 권력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처벌이나 불이익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가장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형태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권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권력이라는 게 잘못 사용됐을 때 어떤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나 어떤 거대한 시스템을 대표하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더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권력의 불균형이 한 개인에게 주는 압박감은요,
마치 이 이미지 같아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풍선 위에 무거운 돌멩이가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화를 보면 권한 부여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오용될 수 있는지 딱 보이죠? 힘을 가진 쪽에서 내 말 잘 들으면 너한테 힘 좀 나눠줄게 라고 말하는 건 진짜 존중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통제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권력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의 핵심은요, 결국 존중과 소통으로 귀결됩니다.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그 사람이 겪어온 경험들을 존중해주고 또 권력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하나 필요해요. 때로는 도움을 받는 쪽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이나 반발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걸 문제 행동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건강한 신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전문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직장 선배로서, 또 친구로서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권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언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